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데요. 세종과 인천의 일부 지역들은 집값 불안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유지를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또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르면서 시장 불안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규제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침체에 빠진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그널로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끝번호 939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숲 리버폴에 짓고 있는 상가 2차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포레스티아 32평 금매 11억 원을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향후 전망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두 가지 물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상가와 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전망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가부터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아직 분양 예정인 아파트고요. 먼저 지금 상가가 지금 분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2단지로 좀 나눠지고요. 단지 수가 지금 현재 전체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전체의 세대 수가 1300세대가 넘습니다. 1300세대가 지금 1단지고요. 아래쪽에 2단지. 2단지에 있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2단지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 1단지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1353세대의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2024년도 5월 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자, 보시는 대로 아파트, 주거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렇지만 본 상가 같은 경우에 단지 내 상가로서 주변에 성수역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펼쳐져 있는 성수 카페거리, 그리고 뚝섬역 남측 아래쪽에 있는 서울숲을 기점으로 한 서울숲 상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좀 하신 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성수동 상가,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성남에 있는, 신흥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게 신흥동 산성역 포레스티아. 자, 보시는 대로 8호선 산성역에서 바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죠. 좀 볼까요? 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로서 전체 세대수가 지금 8,000세대가 넘고요. 현재 지금 2020년 7월에 입주가 됐기 때문에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아파트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평형대를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자, 23평부터 37평대까지 아파트의 평형대가 구성되어 있고, 본 아파트의 메인 평수는 29평대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엔 32평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안을 받은 금액이 11억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전망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가격적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32평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가격이 12억 5천입니다. 봤을 때는 11억이면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죠. 근데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1년도 10월 달에 14억 4,500까지 금액을 찍었다가 현재 2억 정도가 하락해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반적으로 11억이라는 금액이 매력적인 금액이긴 하지만, 우리 녹화 전에도 이제 방송 전에도 지금 앵커랑 얘기를 했지만, 아직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내에서 대장주 아파트로서 나름대로 전망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있어서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직 덜 빠진 썰물에서 성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시고 올해를 넘기시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좀 더 가성비 있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가와 또 아파트 전망을 체크해 드렸는데요. 먼저 성수동에 위치한 상가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입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주변의 상권들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조언 함께 해드렸고요.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 하락이 멈췄다라고 안심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면서, 아직 시장에서 이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739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 있는 불광동 힐스테이트 북한산 7차를 GTX-A를 보고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이 GTX-A라는 호재가 이 아파트의 앞으로 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려줄지 그 전망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불광, 구파발, 연신내 이쪽을 지나왔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많이 변했고 공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 A 노선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지역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수혜가 굉장히 미래 가치에 포함될 지역인데, GTX 노선 같은 경우에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파주 운정부터 동탄까지 네. 지금 현재 공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2024년도 1차적으로 수서에서 동탄이 개통 예정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전체 개통은
2026년도 하반기쯤에 전체 개통이기 때문에 일단 2026년도에 연신내 하반기, 늦어도 2027년도 초반에는 연신내 여기, 현재로서는 3호선과 6호선이 있지만은 GTX A까지 들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런 이유를 가지고 그럼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현재 인근에 있는 약 거리가 도보권이죠. 연신내역까지 도보권으로 지금 한 7, 8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보시는 대로 제가 이 지역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앵커도 아시겠지만 옆에 미성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었고 대조 1구역 그리고 위쪽으로 독바이역 쪽에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도 제가 이 지역을 한번 훑었던 경험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자, 힐스테이트 아파트 7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상담왕의 어떤 그 결과적인 어떤 비슷하게 좀 더 시기를 한 반 템포 정도 늦출 필요가 있다라는 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이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를 좀 보겠습니다. 882세대의 12년차 아파트고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24평부터 51평대까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세대수가 있는 게 33평인데 현재 9억 9천에 되어 있습니다. 9억 9천에. 저 금액이 맞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본 거래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9억 9천에 2층이 거래됐어요. 근데 그 전에 거래된 게 2021년도 10월입니다. 10월 달에 거래됐을 금액 같은 경우에는 12억 9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최고가가 12억 9천에서 거의 한 10개월 만에 3억대가 떨어졌지만은 그 안에 거래가 거의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층수가 2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대표적인 거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아직까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거에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GTX A 노선의 수혜를 받는 아파트가 분명히 맞고요. 지금 매수 타이밍만 제가 볼 때는 물건에 대한 건 문제였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만 좀 더 뒤로 한 반 템포 늦춰서 가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가성비 있는 좋은 층에 좋은 향의 물건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괜찮고요. 앞으로 호재라든지 입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수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보시면서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513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부동산 문의합니다. 전원주택을 지어볼까 합니다. 충남 서산시 팔복면 호리 237번지 답입니다. 약 450평을 소개받았는데 가격은 평당 20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너무 생소한 동네라서 질문 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충남 서산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에 이제 내가 전원주택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저택을 짓고 우리가 행복한 이제 앞으로의 생활을 좀 꿈꾸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 괜찮을까요? 저 문자 내용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평당 20만 원입니다. 네네. 너무 생소한 지역이라 묻습니다라고 하는. 너무 생소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지역을 알고 네. 지역에 대한 거를 아니면 모를 경우에는 좀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실패를 안 하시지 너무 모르는 상태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라고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네. 자,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제 말씀대로 들어가지 않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봤을 때 팔북면 홀입니다. 서산시에서 태안군과 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서산 IC 서해안고속도 서산 IC에서 한 22k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서산 시내에서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북쪽으로는 당진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안면도, 말씀드린 서쪽으로는
태안군 태안반도가 있는 위치에 경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답이고요. 자, 지금 면적 같은 경우에는 1474제곱미터, 약 445평 정도. 445평 정도 구평수를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자, 개별 공시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23,000원, 평당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76,000원 정도 나오겠네요. 자, 보시는 대로 지구 같은 경우에는 비도시 지역 내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로 비도시 지역 내에서 용도 중에서는 가장 좋은 용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지적도를 한번 볼까요? 본토지에 한번 부정형 토지입니다. 부정형 토지고요.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적도상에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토지로 넘어왔고요. 본토지로 넘어왔고,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자, 본토지를 20만 원에 지금 제안을 받으신 거죠. 2020년도 12월 달에 본토지가 평당 볼까요? 단가로. 평당가. 총액 평당가. 확인 누르고 평당 5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20년도 12월 달에 평당 5만 원에 전소유주가 매수를 한 거죠. 1445평이다 보니까 2200만 원 정도의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를 현재 지금 2022년도 오늘 9월 달이죠. 9월. 거의 2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4배가 올랐고요. 가격이 4배가 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적인 제가 정보를 드렸고요. 그럼 본토지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개발행위가 가능해야 됩니다. 개발행위가 가능하려고 한다면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지적도상에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토지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도로 전면, 세로 한 면 불입니다. 우리 앵커님하고 세로 한 면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가화가 있고 불이 있다. 가는 개발행위가 가능할 수 있지만 불은 확인해야 된다. 자, 전원주택을 지으시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세로 한 면 불에 대한 서산시청의 개발행위 집 질 수 있냐라고 한번 꼭 여쭤보시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토지에 있어서 낯선 거를 떠나서 가격과 그리고 도로 여건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매수에 있어서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원주택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집 짓다가 폭삭 늙어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집 지으면서 내가 기반시설, 상하수도 그리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신경 쓰다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으니까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하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토지들. 기반시설 다 해놓고 내가 가서 집만 지으면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쾌적하고 좋은 지리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좀 더 개발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신경을 덜 쓰는 곳으로 한번 전원주택의 꿈을 한번 이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택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개발 행위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토지였고요.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2년 만에 평당가가 4배가 뛰었습니다. 적당한 가격일까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또 추천을 드리면서 국가 분양 토지에 대해서도 팁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1146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북구에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요. 창동 주공 4단지 21평을 작년 초에 매수했습니다. 창동 주공 아파트 언제까지 보유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는데 도봉구의 창동 아파트입니다. 매수하신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번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1년 전에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이 많으신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 때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가격은 일단 접어두십시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부동산의 매수 심리가 아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꽁꽁. 이런 상황 속에서 2021년도에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시고 가슴앓이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어떤 상담의 질문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동아 청솔 아파트 제가 상담을 했었고요. 또 예전에 창동 주공 18, 19, 2단지도 상담을 했었고 위에 3단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4단지입니다. 4단지 녹천역에서 약 300m 떨어져 있고요. 자, 보신 대로 위쪽에 창동역 KTX C노선을 1km 직선거리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창동역이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2년 차로 구축 아파트고요. 용적률이 151%, 그리고 건폐율 10%로서 재건축에 있어서 사업성은 어느 정도 제고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파트고요. 건너편에 17단지, 18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 3단지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 좀 더 빠르게 되고 있죠.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비 안전진단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본 아파트의 평형대는 15평부터 21평까지,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지분 평수가 많은 21평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실거래 가격이 지금 6억 6천 정도 되고요. 21평이.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2021년도 8월 달에 7억 2,900까지 찍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재건축에 호재가 있지만 급격히 올라갔던 금액대를 새로운 매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직은 안 되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처음에 매수하신 금액대로 지금 금액대가 회귀되었기 때문에 야, 이거를 그럼 계속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팔아야 되냐? 라고 지금 고민 중이신데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손절 매도하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앵커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은 규제 지역이 현재 지금 많이 풀렸죠. 다른 지역 풀렸지만 아직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규제 지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특히 정비사업, 재건축 같은 경우엔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내 명의를 못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비 안전진단 단계다 보니까 단계별로 올라가다 보게 되면 금액대는 어느 정도 우상향을 보일 거고요. 일단은 최대한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보유하시다가 그 시점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불안한 마음 조금은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보유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진행이 되고 있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그 타이밍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조언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끝번호 4098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시 노형동 2525-12번지 대지 84평의 건물 102평 3층짜리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를 매도하고요.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싶은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제주도에 부동산 매도하고요. 서울로 올라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네. 상담을 하는데 왜
이 분위기에 매수가 이렇게 많냐. 근데 제 지금 이 상담 내용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대로 올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구나.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제주도입니다. 제가 제주도는 개인적으로 또 사업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제가 좀 특별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제주공항에서 노영동입니다. 제주공항에서 3.1km 떨어져 있는 노영동입니다. 제주를 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구제주와 위쪽으로 구제주와 신제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구제주 지역이고요. 지금 노영동과 물건 있는 노영동과 연동이 있는 지역을 신제주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제주도 말씀드린 대로 연동과 노영동으로 나눠지고요. 이 노영동에 있는 상가주택을 매도를 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서울 아파트를 가져가는 게 더 가성비가 낮고 기회비용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에서 질문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자, 상가주택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이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대지 면적이 277평으로 갈까요? 84평이고, 자, 보시는 대로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103평입니다. 2010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지하는 없는 3층 건물입니다. 자, 본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물 현황을 좀 볼게요. 건축물 현황을 보면, 자, 지상 1, 2, 3층이 있고요. 자, 1층 같은 경우에는 소매점이 들어와 있고 42평이, 2층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 31평 다가구 주택 한 세대가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 세대에 31평 아파트 주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건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영동에 잘못 찍혔고요. 자, 보시는 대로 노영동 2525-12번지 건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입니다. 1층에 현재 지금 세탁소가 들어가 있고 2층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으로서 대지가 84평 그리고 전체 연면적이 연면적이 103평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지역적으로 제주에 있어서 신제주에 있어서 노림자에 있는 신시가지에 있는 상가주택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간 운영해 오면서 가지고 오면서 큰 자본이익이나 수익률에 있어서는 큰 재미를 못 보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좋은 가격에 일단은 매도를 하신 후에 서울 아파트 시점, 타이밍과 어떤 지역적인 상담은 추후에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게 되면 진행해 보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상가 매도에 대한 시그널 보내드렸고요. 다만 서울 아파트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 분위기 지켜보는 전략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시장이 좀 혼란스럽죠.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워낙에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텐데 그때 이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시간들을 기회라고 생각해서라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지금 매수 그리고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불안함을 좀 잠재워 드리도록 할게요. 02-2128-8504번입니다. 2128-8504번으로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6983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성 2동탄 오산동 반도 유보라 3차 24평과 동탄 호수공원 옆에 산척동 부영 5단지 34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네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자, 동탄 신도시입니다. 뉴스 기사에서도 동탄 신도시에 대한 하락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자, 본 아파트를 두 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지 아니면 실거주하고 계신지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내용 수준화 그 기준하에서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북동탄과 남동탄으로 나뉘어지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척동 같은 경우에 부영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남동탄에 들어가고요. 유보라 아이파크 3차 같은 경우에는 북동탄과 남동탄 중간에 들어가 있는 중동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본 아파트 위치를 좀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반도 아이파크 3차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4단지, 6단지 사이에 부영 5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아파트에 24평, 반도 아이파크가 24평, 밑에가 33평인가요? 34평을 보유하고 계신데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이 개발호재가 동탄 도시철도가 바로 인근에 생깁니다. 바로 앞에. 개발호재는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반도 유보라 아이파크 3차부터 보겠습니다. 자, 1100세대가 넘는 1135세대고요. 7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형대를 본다고 하면 24평부터 33평대까지 실거래가를 5억 현재 지금 24평대가 5억 7,450만 원의 평균 실거래가가 정해져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2021년도 11월 달에 11월 달에 7억 3천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지금 5억대까지 내려와서 보시는 대로 2021년도 초반대 금액으로 회귀되어 있는 금액대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좀 많아서 금액대가 회귀됐다고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 금액대가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금액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참 특이한 현상의 금액대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영 5단지입니다. 부영 5단지 더 레이크시티 부영 5단지 자, 868세대 그리고 평형대가 33평대 아파트고요. 금액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1년간 평균 실거래가가 7억 4,400. 2021년도 11월 달에 금액대가 10억을 넘겨 찍었습니다. 넘겨 찍은 상태에서 보시는 대로 2022년도 금액대가 지금 3개가 올라와 있는데 2021년 10월 달에 10억 1천을 찍은 아파트가 현재 지금 6월 17일 날 2층 저층 물건들만 잡혀 있는 게 현재 7억대, 8억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전반적으로 금액대 저층 물건이지만은 노멀하게는 2021년도 금액대를 좀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금매 물건의 특징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금액대로 현재 지금 시세가 형성됐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1년 대비해서 22.8%가 지금 떨어졌고요. 위쪽에 아이파크 같은 경우, 아이파크 지금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도 24평 같은 경우는 21%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 두 개를 향후 앞으로 적어도 2, 3년간은 길게는 4, 5년 정도까지는 이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아파트에서 실거주하는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아파트는 보유를 하시고 하나는 투자 목적의 아파트는 처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화성시 오산동 동탄 신도시 분위기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어두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보유, 투자 목적이시라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저희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끝번호 640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수린나 오피스텔을 4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호재를 기대하면서 구매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인지 월세 수입도 좋지 못하고 매도도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기다려봐야 할지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는 게 좋을지 의견 문의드립니다. 라는 문자이네요. 이 영종도의 워낙에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라면서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오피스텔을 지금 4개를 지금 매수하신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이든 월세 수익이든 괜찮지 않을까 했었다가 지금 현재 뭐 코로나 등 금리 인상에다가 지금 매수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고민이 되시는 거죠. 일단 물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본 물건이에요. 본 물건 전반적으로 이제 큰 대로변에 있고요. 자, 바로 지금 공항철도 운서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권에 있습니다. 자,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일반 상업지에 있고요. 2019년도 286호실에 지하 5층에 10층짜리 현재 지금 건물로 보여지고요. 평형대를 좀 볼까요? 전체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15평대, 15평대가 주를 이루고요. 16평, 18평, 36평대. 제가 볼 때는 15평대, 15평대를 한 4개 정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드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금액대를 좀 보겠습니다. 15평대 가장 많았던 요걸 좀 볼까요? 자, 매매가가 2022년도 5월 달에 1억 2천. 1억 2천 찍혔고요. 매매를 보겠습니다. 1억 2천입니다. 최고가가 6층이고요. 전세를 보겠습니다. 전세가 전반적으로 1억 2천에 전세가가 1억에 올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 2천에 들어가는 가능성이 높고요. 개투자 같은 경우엔. 자, 월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월세 같은 경우에 2020년도 3천에 30 했던 게 현재 지금 300에 37만 원입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금리 인상 예고돼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매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종도의 오피스텔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251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장기간 보유하고 계신 토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위치는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산 3-3번지고요. 약 2,250평입니다. 현재 가치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의 지금 현재의 전망 어떨까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갖고 계신 토지를 의뢰하신 거예요.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1호선 진위역에서 한 4km 떨어져 있고요. 바로 인근에 경부고속도로 남사 진위 IC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고요. 바로 밑에 진위3 일반산업단지가 인근에 있는 토지다라고 위치를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토지의 토지 이용객 확인원입니다. 본 토지 같은 경우엔 지목이 임야고요. 면적이 7,447제곱미터로서 약 2,200평 정도, 2,252평 정도 나오죠. 자, 지금 개별 공시가가 제곱미터당 51,800원으로서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약 17만 원 정도. 17만 원.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지역 지구가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도로, 중로 인류에 접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는 확보되어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토지의 지적들 좀 볼까요? 토지를 쭉쭉 찢어놨어요. 쪼개놨어요. 임야를 이렇게 길게 해놨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좌측에 있는 토지로 보여지는데 아래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요 지금 색깔의 보전관리 지역이고요. 예, 앞쪽이. 뒤쪽으로 녹색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고요. 앞쪽에 지금 보시는 대로 보전관리지역에 대지가 형성되어 있는 거 봤을 때는 앞쪽은 제가 볼 때는 개발이 가능하다. 단 뭐가 있냐면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큰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중로 인류에 접해 있기 때문에 접도구역이 들어갑니다. 접도구역 도로법상 접도구역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빼놓고 접도구역 위쪽으로 지금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토지에 있어서 그러면 상세를 좀 볼까요? 자, 토지 농림지역이 2253평이네요. 토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완경사에
오래 갖고 계셨는데 중간에 지금 공유자가 한 명 같이 이제 공유 지분으로 같이 되어 계신 것 같고요. 자, 중로 한 면에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입니다.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본토지의 가격을 좀 볼게요. 자, 현재 가치를 봤을 때 앞쪽에 지금 보전관리지역에 대지화시킨 금액이 2018년도 3월 달에 평당 142만 원입니다. 뒤쪽은 분할을 내서 평당 20만 원을 갔기 때문에 이 이상의 금액대, 개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이상의 금액대를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본토지와 본토지 인근에 개발된 토지 142만 원대, 100만 원대 이상의 토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그냥 큰 도로 옆에 작은 도로가 껴있는 그냥 임야입니다. 나지막한 임야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이런 임야의 보전관리 지역을 이런 식으로 지금 앞쪽에 주택을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변경을 시켜서 대지화 시켰고요. 자, 보시는 대로 더 뒤쪽으로는 공업사가 있는 이런 위치가 만들 수 있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모님께서 오래 갖고 계셨지만 우리 자식분께서는 좀 더 개발행위를 일정 부분 하신 후에 가치의 상승을 노려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토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계속해서 가치를 키워나가보자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가지고 싶은 부동산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요.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6454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 하남의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미혼의 30대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창호동 부영아파트 향후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교산지구나 다른 청약을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청약 점수는 낮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신축으로 청약을 도전을 하느냐 아니면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를 하느냐 특히나 청약 점수가 낮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작전이 좋을까요? 미혼의 청약 점수가 낮은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일정 평수 60제곱미터 미만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추첨제를 줬습니다. 추첨제를. 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하락과 함께 청약 시장도 급속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최근에 GTX 신호선의 가장 큰 호재를 받았던 일기 신도시 인근의 인덕원의 모 아파트 2000여 세대가 분양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최소 2자리, 3자릿수의 경쟁률이 불어날지 몰랐지만 1순위에서 비선호 타입은 미달이 됐습니다. 기타 지역 2순위까지 들어와서 미분양을 면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미계약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상상치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국가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 검단 신도시에서 사전 청약을 했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전 청약자가 대거 포기를 하면서 일반 물량으로 넘어오면서 특별 공급이 3대1, 일반 분양이 4대1, 5대1의 저조한 경쟁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5호선 하남 검단산역에서 바로 인근에 있고요. 입구에 있고 바로 밑에 3기 신도시 교산지구가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가격을 지금 논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29년째 아파트 지금부터 내년부터 가능한데 내년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최소 10년 앞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가야지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청약 시장이나 과열된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는 매수를 권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구축을 아파트를 재건축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내 여건에서 주어지는 청약 전략을 한번 계속 두들겨 보시는 게 그만큼 경쟁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청약 점수가 낮더라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청약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도전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334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용인드마크 대시양 25평에 입주 예정인데요.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경기도 용인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던 아파트인데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제 요 상담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정리할 텐데 네. 아까 우리 그 동탄 신도시 하면서 동탄 신도시 이 지역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전 지역이 전국도의 맞아요.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지금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장지를 가지고 좀 얘기할 때는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제가 지금 청약 시장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아까 우리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규제 지역을 지방은 다 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워낙 거래량이 없고 지방에 있어서 이제 미분 상태가 나다 보니까 이제 풀었던 거고요. 근데 향후 여기서 지금 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첫 번째부터 지금 마지막 때까지 지금 상담해서 하나의 기조가 동일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상승할 시그널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늦추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죠. 미국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밟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뭘 보고 놀랐냐면 지금 미국 연준에서 향후 몇 년간 금리를 가보자 하고 하는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정도표, 네. 그 표를 보면서 내년이 더 문제겠구나.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연준에서 2번의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1.2%까지는 올리겠죠. 0.75, 0.5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4% 초반대가 될 텐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4% 중후반대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그랬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차원에서는 자기가 본인께서 제재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미 연준에서는 그냥 연기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와중 속에서 지금 그런 기조를 가지고서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양권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에 살고 있는데 용인시 김양장동에 분양이 당첨이 돼서 2022년도 3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 1300세대의 아파트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변에 위쪽으로 에버라인이죠. 경전철 에버라인 송담대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구시가지예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대로 용인시청이 한 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인근에 처인구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분양가를 본다고 하게 되면 1200대의 분양을 받으신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제가 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권에서 안정된 금액이 잡으셨고 주변에 바로 인근에는 역북동이나 고림지구 같은 경우에 금액대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 보시는 대로 역북 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에 금액대가 1600대부터 평당 1600대부터 2100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분양받으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00대의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다. 시청과 가깝고 개발지역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바로 위쪽으로 고림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쪽에 지금 현재 거래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30평대 아파트가 현재 1700만 원대 형성되어 있고요. 위쪽 같은 경우에도 1600대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의 금액대, 현재 시세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이 정말 폭락이 와서
반토막이 나지 않는 이상, 20, 30%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본 분양가를 지켜갈 수 있는 여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금액대의 분양을 받으셨다. 향후 전망 안정적이고 좋으니까 편하게 기쁜 마음으로 입주하셔라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용인시 김량장동에 위치한 아파트였고요. 긍정적인 전망들 함께 확인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불안한 마음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좀 차분해지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미 연준이 다시 한번 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국내 금리 역시 인상에 대한 신호가 조금 더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면서 앞으로 주택 가격의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렇게 주택 가격이 크게 조정될 경우에 가계의 신용 위험도 역시 함께 커질 수가 있어서 금융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투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시그널, 올바른 방향성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둘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